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269쪽의 시류의 측정 방법, 선정에 대해서 측정 시간, 측정 횟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성원 고유의 버전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듣는 인강 버전, 학원 강사 버전이 아닌 이성원 버전으로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269쪽입니다. 시류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류의 채취 시간. 자, 이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한 번 더 정리하는 면에서 제가 뭐냐면 이거 여러 번 그냥 반복적으로 5번 정도가 교차 학습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문제까지 다 풀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실기 문제까지. 자, 시류 채취 시간입니다. TWA 설정을 위해서는 TWA, 시간 가중 평균 농도죠. 설정 대상 물질은 1일 6시간입니다. 1일 6시간.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측정. 요거는 등 간격으로 6시간. 그 6시간은 제가 이야기를 했죠. 8시간 중에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그죠? 휴식시간 빼고. 그러면 대충 6시간 나온다. 이거. 대상 물질의 발생 시간 동안 측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있는 경우. 6시간 그러니까 이하. 그 다음 불규칙 작업으로 6시간 이하. 발생원에서 발생 시간이 간헐적인 경우. 그러니까 대상 물질의 발생 기간 동안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의해서. 그래,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왜?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면 사지선다형에 아주 잘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단시간 노출 기준. 단시간 노출 기준 설정 물질입니다. 작업 특성상 노출이 불균이랍니다. 그래서 단시간 노출 평가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는 1회에 15분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5분이 이 단시간 노출 기준에 뭐냐면 그 노출 시간이죠. 그죠? 15분. 그래서 알아두시고. 최고 노출 기준, 셀링입니다. 설정 물질은 최소한의 시간. 아주 짧은, 왜? 노출돼서는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채취 위치는 똑같이 호흡기 위치입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자상 물질의 시류 채취하고 분석 방법이에요. 성면은 개수 분석 방법이에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 몇 개 퍼 밀리리터 내지는 몇 개 퍼 세제곱센티미터. 성면의 단위 표시 단위가 뭐냐? 표시 단위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체크 딱 하셔야 되고. 광물성 분진입니다. 이거는 여과 채취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과 채취, 입자는 거의 다 여과 채취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여과 채취, 용접 흉도 여과 채취. 네. 그 다음 뭐냐면 성면 이외의 것도 여과 채취, 호흡성 분진도 여과 채취, 흡입성 분진도 여과 채취. 전부 여과 채취예요. 여과 채취. 그런 이제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요게 그래서 특이한 거예요. 입자인데도 개수 분석 방법을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광물성 분진 같은 경우는 석영, 크리스톱, 바라이트, 트리, 디마이트를 분석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고 중량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무게를 달아서 여과지에다가 통과되는 공기량이 있지 않습니까? 통과되는 공기량이 여과지를 통과하는 공기량입니다. 공기량이고 밀리그램은 이때 뭐냐면 포집된 양입니다. 광물성 분진의 양. 그럼 무게를 다는 거죠. 깨끗한 여과지의 무게하고 시료를 채취한 후에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럼 여기 밀리그램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과한 공기량을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유량하고 곱하기 시간 하게 되면 여기에 이게 뭐냐면 통과한 용량이 되는 거예요. 유량, 요거는 자.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 여과지를 그러니까 편안하게 여과지를 두세요. 이게 여과지입니다. 네. 여과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냐면 공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시료 공기예요.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는 항상 뭐냐면 시료 공기를 할 때는 펌프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유량 Q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유량입니다. 펌프 유량이에요. 그래, 이게 뭐냐면 여기 펌프는 뒤에 있지만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능동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빨려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자가 이렇게 달라붙죠. 자, 이게 입자가 이제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여가지 무게가 있죠. 무게가 있고, 요게 뭐가 됩니까? 입자 무게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분진의 무게. 그쵸? 입자와 여가지, 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유량이 있을 것이고, 유량은 뭐, 리터 퍼 미니츠나 이런 단위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뭐냐면 세제곱을 씁시다. 편하게. 여기 세제곱미터 퍼 미니. 그럼 분당 유량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여기 채취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6시간 채취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럼 뭐냐면 채취 시간. 여기 T라는 게 있었고, 이게 뭐냐면 분으로 환산해가지고, 이거하고 곱해보세요. 곱해보면 뭐가 됩니까? 분. 단위가 지워지죠. 항상 뭐냐면 저 강의 들을 때는 단위에 뭐냐면 단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부피 나오죠, 이게. 여기에 뭐가 되면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그쵸? 쉽죠? 그 다음 뭐냐면, 요 질량,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요 질량은, 한번 보세요. 요 질량은. 여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과지, 여기다가 뭐냐면 플러스 입자, 이게 뭐냐면, 시료 채취한 후에 무게일 거 아닙니까? 시료 채취한 후에, 여과지의 무게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빼면 되겠죠? 그렇지, 여과지를 빼는 거예요. 여과지 무게. 여과지 무게를 마이너스를 한다. 그럼 여과지 무게가 빠졌어. 그럼 뭐가 나오죠? 입자 무게면 되죠. 이걸 여기다 올려놓고 뭐냐면 중량 분석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들 맨날 보면 공식 이거 이거라 그러고 그 공식 갖고 풀고 저 뒤에 나중에 문제 푸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푸나. 공식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공식 뭔 필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냐면 공식 50개 외워야 되네. 100개 외우면 이거 뭐 통달하네. 근데 100개가 뭔 필요가 있어요. 법칙 몇 개만 알아두면 됩니다.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이거 뭐냐면 그냥 개념으로 다 푸는 거예요. 개념으로. 그냥 공식이고 뭐고 필요 없이 개념으로 다 푸는 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중요하겠죠. 유리규산 요거. 얘를 함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반드시 해야 돼. 여기 빨간 펜 표시해놨죠. 그쵸? 요거 뭐냐면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한 몇 번 나왔던데요? 또 나옵니다, 이거는. 왜? 이게 뭐냐면 구멍이거든요. 사실. 시험이 잘 내는 구멍이에요. 그걸 뭐냐면 볼 줄 아는 사람이 뭐냐면 딱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접 퓨움. 이것도 중량 분석하죠? 이 개념이 똑같아요. 중량 분석이라면. 이 여가지 통과시켜가지고. 그 다음 이거는 왜 하죠? 원자권 강도계 또는 유도계라 플라즈마. 이거는 왜 합니까? 그렇죠. 그 성분이 뭔가를 아는, 금속 성분이. 각 금속마다 고유한 파장의 빛만을 흡수하는 현상이 있죠.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원자권 강도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이거는 뭐냐면 광운을 쏘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들뜬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흡수된 광에 흡수된 양을 측정하는 거고, 얘는 유도계라 플라즈마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들뜬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바닥 상태로 돌아올 때 방출하는 그 빛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 했던 그 개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금속 성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인 뭐냐면 농도를 아는 거고, 얘는 뭐냐면 성분을 아는 거예요. 성분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면, 광물성 분진 및 용접 흉, 외 입자성 물질은 전부 여과 채취입니다. 중량 분석이니까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성 분질입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호흡성 분질은 4마이크로메다 50% 침착률이, 이거는 50% 침착률을 말하는 겁니다.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폐에, 그러니까 호흡기 내에 50% 침착되는 비율, 저걸
마이크로메다 저 옆에다가 50이라고 해놨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4마이크로메다예요. 4마이크로메다.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거는 폐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호흡성 분지는 폐까지 가는 먼지, 흡입성 분지는 어디? 코에서 들어가는 거 이런 얘기예요. 얘는 어디로 가는 거? 폐로 내려가는 것. 얘는 어디? 코로 들어가는 것. 그 입이나 코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100마이크로메다는 입이나 코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 중에서 뭐가 되면 4마이크로메다 미만짜리는 폐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호흡성하고 흡입성하고. 그래서 이제 액기, 예. 이 어딘지 알죠? 액기. 요 TLV가 3mg/s 세제곱미터. 우리 암기할 때 왜 액기 했지 않습니까? 앞에.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1세제곱미터당 3mg을 호흡성 분진의 농도로 보는 거예요. 허용 기준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만성 폐쇄성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용어. 이런 것도 그러니까 COPD 했을 때, 아, 저게 뭐냐면 만성 폐쇄성 질환이다. 이거는 뭐냐면 기관지, 그러니까 폐에서 뭐냐면 폐포로 연결되는 부위, 기관지에서 폐로 연결되는 부위, 그게 막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폐쇄성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숨을 쉬어다 이렇게 숨에서 이제 쌕쌕쌕 소리가 나요. 그게 뭐냐면 감기 걸려도 잘 안 떨어지고, 그러고 뭐냐면 해도 뭐냐면 기침해도 그게 뭐냐면 시원하게 뚫리질 않는 거. 왜? 폐가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폐가 이렇게 활동을 하더라도 원활하게 뭡니까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걸 못한다.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숨이 가쁘죠. 그런 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나중에 이제 이게 독성학이나 뭐냐면 또 이제 뒤에 그 이제 건강 장애 영양 3편이죠. 그게 제가 뭐냐면 3편 원래 3편 4편 과목을 합해놓은 거예요. 그래 독성학을 따로 해놓고, 그러니까 뭐냐면 과목이 저 책은 뭐냐면 챕터가 그러니까 파트가 넷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 과목을 뭐냐면 환기하고 거기 이제 건강 장애 예방 그쪽을 뭐냐면 합해 놓은 겁니다. 그냥 똑같이 공부 같이 그러니까 하셔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출제 기준 변경되는 거 다 보고 20년 출제 기준 변경되는 거 다까지 뭐냐면 고려해서 검토해서 책에다가 다 수록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십시오. 다른 책들은 아마 뭐냐면 2020년 출제 기준 반영 못했을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이성원 방식의 공부 방식이라는 겁니다. 개념 위주. 그죠? 저기서 입자성 물질의 시류 채취를 한번 보세요. 총 번지는 막여가지. 이제 저 여가지도 공부를 합니다. 지금은 우선 이제 만만 보는 거예요. 만만. 입경별로 측정할 때는 직경 분립 충돌식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성 먼지는 사이클론 방식으로 요게 이제 사이클론 방식을 쓰되 PVC로 이제 여과를 시켜요. 호흡성 먼지는 뭐가 됩니까? 4마이크로메다 미만이니까. 그럼 뭐냐면 사이클론은 어떤 역할을 하지? 4마이크로메다 이상 되는 걸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분리하는 거죠. 그러면 4마이크로메다 뭐냐면 이상 되는 건 밑에 이제 포집통에 떨어지고 4마이크로메다 미만짜리만 어떻게 됩니까? 여과지로 포집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 사이클론이에요. 그래서 PVC 그러니까 여과지로 채취를 하는 겁니다. 거기 왜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역시 뭐냐면 여과지로 채취합니다. 요렇게 되는 거 여기 여과지가 있는 거 여기 각각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여과지 있죠 필터, 이 여과지 필터 있죠. 여기 2단형입니다. 2단형. 제가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모습이 여자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까만 바탕이 되니까 다른 색깔을 하면 뭐냐면 이 색깔하고 자꾸 이게 배색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색깔을 선택하다 보니 이걸 했지. 이거 뭐냐면 뭐 살색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이 이상한 분이지. 이거 그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뭐냐면 타이건 튜브로 연결이 다 돼 있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채취부와 펌프 연결할 때는 어디 타이건
튜브로 연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요거는 이제 휴대용 작은 겁니다. 작은 걸로. 그렇게 하면 요게 이제 시료 채취부입니다. 요게 동그랗게 뭐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예요. 요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뭐냐면 타이건 튜브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요거예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 그 헤드 부분을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냐면 여기는 펌프 해가지고 가상을 잡았죠. 펌프는 사실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가상 빨려 들어가는 걸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공기가 들어가서 입자하고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입자가 어떻게 되면 여기에 이제 포집이 되겠죠. 포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는 저렇게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여기 그러니까 요 구조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노즐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여기는 좁죠. 여기는 넓죠. 여기 넓은 거는 뭐가 됩니까? 유속이 어떻게 돼요? 느리겠지. 여기 좁은 거는 어떻게 돼요? 유속이 빠르겠지. 바로 그거예요. 요건 뭐냐면 유속이 넓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입자를 척경 이게 요 노즐의 구멍이 넓다. 그러면 여기에 포집되는 요 필터에 포집되는 먼지는 큰 것이 포집이 되는 거예요. 요 노즐의 구멍이 작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여기에 포집되는 먼지의 크기가 작다. 이런 거예요. 그럼 무슨 역할을 할까? 이거죠. 왜 이렇게 했지? 자, 분별이 가능하죠. 여기는 앞에는 뭐가 되면 큰 입자. 여기는 뒤에는 어디? 작은 입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합니다. 여기에 뭐냐면 지금 펌프를 가동 스위치를 눌렀어요. 누르고 여기 시료 채취부에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시료 채취부에 있는 주변에 있는 공기가 빨려. 요 빨갛게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입자예요. 요 큰 입자가 붙죠 지금. 큰 입자가 여기 달라붙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입자가 달라붙습니다. 여기 지금 화살표 되어 있는 요 작은 화살표 꼬물꼬물하죠. 이게 뭐냐면 가스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는 뭐냐면 지지대가 있고 요 앞에가 필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되면 굵은 입자들이 나 붙어서 그러고 바짝바짝 빛나죠. 요게 작은 입자들이 또 뭐냐면 붙어서 해가지고 바짝바짝 빛나죠. 요거 털털 털어가지고 무게 달면 뭐가 됩니까? 전체 입자 중에서 이 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나오죠. 요거 탈탈 털어가지고 뭐냐면 무게를 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뭐냐면 전체 입자 중에서 얘네들이 뭐냐면 차지하는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냐면 입경 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경별로 뭐냐면 비율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직경 분립 충돌식의 원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클론을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사이클론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공기 유입구에서 입자가 들어옵니다. 큰 입자가 뺑뺑 돌아서 어디로 갑니까? 큰 입자, 굵은 거. 여기서 바짝바짝 밑으로 떨어지죠. 작은 입자가 위로 올라가요. 실실 여기 맨 밑에 여기 돌아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요 부위에서 돌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패드에 뭐냐면 딱 이렇게 차곡차곡 갖다 붙지 않습니까? 요거 털어가지고 뭐냐면 먼지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떨어진 놈 뭐지? 4마이크로메다 이상 되는 것이 아래쪽에 호퍼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포집된 놈 뭐지? 4마이크로메다 미만 되는 것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뭐냐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사이클론 같은 거 비슷한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그게 뭐냐면 호흡 위치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한번 제가 저쪽 걸 한번 보여줄까요? 이것도 한번 보게 되면 입자가 하나 들어왔죠. 두 개가 지금 같이 나란히 들어옵니다. 큰 입자는 밑으로 빠져버리죠. 그렇죠? 작은 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작은 입자, 요거 작은 입자 회전을 한 다음에 여기서 반전해서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여기다가 뭐냐면 필터를 딱 해놓고 필터를 가지고 올라오는 놈을 딱 이렇게 포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4마이크로메다 미만짜리만 걸린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저걸 이제 연속적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저러면 이제 입자가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오면 저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한 개만 이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좋게 제가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재밌죠? 어떻습니까? 큰 입자들이 작은 입자하고 섞여갖고 와가지고 큰 입자는 쫙 밑으로, 작은 입자는 어떻게 하면 차례대로 위로 쫙 빠져나가죠? 그래서 안에 있는 게 내통이라는 겁니다. 내통. 그 다음 밖에 있는 게 외통이라는 겁니다. 외통. 여기 이제 원추 하부, 목부라고, 이거는 원추부.
팽이 왜, 그러니까 이렇게 각이 있죠, 팽이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팽이의 윗부분이 이게 원통부입니다. 그래, 날렵하게 생긴 부분이 뭐냐면 바닥을 향해서 날렵하게 생긴 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원추부예요. 그러니까 팽이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꽉 차 있지만 얘는 뭐가 내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내통과 외통으로 분리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이클론. 이게 이제 나일론, 이렇게 얘기하는 나일론. 예? 예. 그 사이클론의 그 원리를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79쪽에 보게 되면 유사문제 01번 한번 보십시다. 얘는 뭐냐면 산업기사, 기사 동시에 같이 나오는 이런 유형들의 문제예요. 11년, 18년에 이제 산업기사에서 출제됐고 12년에는 기사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입자상 물질의 측정 방법 중에 용접흉이에요. 용접흉. 이거는 승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미세한 고체상 입자성 물질입니다. 그러면서 중금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해하다고 그랬죠. 이거는 0.001 마이크로메다 정도 됩니다. 0.1에서 0.001 마이크로메다. 거기에 콤마 하나만 딱 더 붙어버리면 0 콤마 하나만 딱 더 붙으면 그냥 우리가 기체입니다. 기체. 한번 봅시다. 문제를 보면 용접흉은 여과 채취 방법으로 하되 용접 보완면을 착용한 경우에는 보완면 반경 15cm 이하의 거리에서 채취한다. 15cm 이하라고 그랬어요. 15cm 이하. 그 다음에 용접흉은 여과 채취 방법으로 하되 용접 보완면을 착용한 경우에는 보완면 반경 30cm 이하의 거리에서 채취한다. 용접흉은 여과 채취 방법으로 하되 용접 보완면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채취한다. 이게 제일 맞죠? 여기 뭐냐면 1, 2, 3보다 이게 제일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내부에서 채취한다. 용접흉은 여과 채취 방법으로 하되 용접 보완면을 착용한 경우에는 용접 보완면 외부, 이거는 뭐 전혀 여기서 안에서 숨 쉬고 있는데 밖에서 측정한다는 게 말 됩니까? 안 되지. 그치?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답이 3번이에요. 제가 이거 앉아서 강의를 하니까요. 배에 힘을 못 줘요. 원래 뭐냐면 그러니까 교수나 이거 오랫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배심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음도 뭐냐면 이 배에서, 아랫배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뭐냐면 이 의자에 앉아서 하니까 요 자꾸 뭐냐면 가슴에서 앵앵거리는 소리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목소리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 가느다란 그런 목소리는 아닙니다. 예. 강의 40년 했으면 뭐 우렁차겠죠. 그러니까 앉아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단번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한번 보십시다. 279쪽입니다. 유사문제 02번. 토석, 암석, 광물성 분진, 성면 분진을 제외합니다. 중에 유리유산 하면 딱 뭡니까? 이게 답이죠, 이게. 잘 알아두라고 그랬죠. X선, 회절 분석법. 적어야 됩니다. 여기 추천 연습 문제가 있어요. 279쪽에 유사문제 03번, 04번. 이 두 문제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앞에 문제도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하십시오.